오늘 이번 시간에는 파노라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세로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 사진을 길게 찍게 되면 너무 길게 되기 때문에 그 세로로 찍는 게 좋은데, 삼각대를 세우고 수평이 맞도록 한 뒤에 카메라에서 이렇게 라이브 뷰로다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사진이 똑바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똑바로 잘 되었으면은 3분의 1 정도 겹치도록 하여 회전을 하면서 6장에서 10장 정도로 찍으면 되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너무 적으면은 파노라마 인식을 할 때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겹쳐서 찍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파노라마 찍은 사진을 가져올 텐데요. 파일에서 자동화, 포토머지, 파노라마에서 자동화에 들어가서 포토머지를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포토머지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해서 여기서 갖고 와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사진을 파노라마 사진을 따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거를 클릭한 뒤에 Shift를 누르고 제일 마지막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선택이 되겠죠. 이게 몇 장이냐면은 9장이네요. 2724부터 2732. 저는 이거를 이제 JPG로 다 변환을 했는데요. JPG로 변환하지 않고 로우 파일로 찍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9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여기에 소스 파일에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졌죠. 파노라마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두고요. 여기 위에 자동 레이아웃을 자동으로다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미지 혼합, 비네팅 제거, 기하학적 왜곡 교정,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 요거를 다 체크를 합니다. 다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그 9장이 합쳐지는데, 그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시간이 걸려도 이게 이제 다 합쳐집니다. 합쳐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제 다 됐네요. 이 9장이 합쳐졌는데, 합쳐진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그 점선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이제 내용 인식으로다가 이 바깥 부분이 없는 부분을 다 내용 인식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지금 자세히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전에 거 같으면은 이거를 전부 다 또 다시 합쳐 병합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2020이나 2021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병합을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선 해제만 해주면 되겠죠. 점선 해제는, 선택 해제는 단축키가 컨트롤 D죠. 컨트롤 D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시 그 상단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ACR로 다시 이제 열리게 되겠죠. ACR에서 작업을 해서 다시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ACR로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 나무들을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죠. 여기는 좀 거의 똑바로 서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도형을 클릭해서 도형을 클릭해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A자를 가서 보면은 자동 균형 잡힌 원근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거의 펴졌죠. 이 정도만 펴지면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펴졌는데 크게 확대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단풍 부분을 보면은 단풍 부분이 조금 덜 들은 게 아니고 가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가을에 조금 가물다가 보니까 단풍이 들다가 말고 이렇게 많이 오그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풍을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색상 혼합을 클릭합니다. 색상 혼합을 클릭하게 되면은 색조, 채도, 광도 모두가 있는데 저는 채도는 거의 안 쓰고 색조하고 광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본인 취향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색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HSL 옆에 요 지정된 조정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십자가에 동그라미로 바뀌었는데 십자가 있는 데를 클릭하게 되면은 십자가 되어 있는 그 색깔 부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단풍이 덜 들은 부분에 클릭을 해서 아래쪽으로다가 내리게 되면은 더 짙은 색깔이 되고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더 옅은 색깔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옅은 색깔보다는 짙은 색깔이 단풍 색깔도 예쁘게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주황 계열하고 빨간 계열만 이게 바가 움직여졌죠. 원래 이렇게 원위치가 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다 데크선 클릭을 했더니 주황 계열과 빨간 계열이 움직여지네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했고요. 이 위쪽에 그 이파리 부분도 이제 노란 부분이겠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아래쪽에다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노란 계열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노란 계열이 이제 됐습니다. 그럼 색깔이 지금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으네요. 다른 거를 이렇게 보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은 딴 것도 보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더 이상 보정을 할 게 없고 한번 기본 들어가 볼까요? 기본에서 텍스처를 명료도를 올리게 되면은 더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선명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료도를 오히려 조금 내려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사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료도를 한 16, 마이너스 16 정도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더 따뜻한 느낌이 사진이 되겠죠. 여기 색깔이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진하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로다가 하고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에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새로 포토샵이 이렇게 넘어왔더니 새로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됐죠. 변형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원본 지금 병합된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해서 병합된 레이어를 복사를 해고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망치면은 이 복사된 레이어만 버리면 되지만 이걸 다 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 병합된 복사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 봤더니 지금 이 위에 쪽 나무 부분이 좀 뭔가가 이상하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패치 도구라고 있습니다. 패치 도구가 있는데 패치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단 옵션에서는 소스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선택이 되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내리면은 나무가 위로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연결이 됐으니까 선택 해제는 컨트롤 D를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좀 늘려주고요. 다시 컨트롤 D를 합니다. 또 여기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나무를 내용 인식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분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건 옆에부터 해보자고요. 옆에도 나무가 다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또 컨트롤 D를 해서 또 해제를 하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드래그를 해서 없애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이걸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색상이 변했죠. 색상이 변했으면 여기를 또 이제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미지에서 조정에 들어가서 이미지 조정 곡선을 선택을 하고요. 곡선에서 이 부분을 좀 밝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조금 올려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색상이 맞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색상이 표시가 난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다시 색조 채도를 클릭하고요. 색조 채도에서 밝기를 조절을 해도 되고, 너무 저거 밝기가 하면은 요거 채도를 또 색조 다른 색깔도 바꿀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선택 해제 컨트롤 D,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요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끌어도 되고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여기도 끌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는 요런 세세한 부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흔들어 찍는 사진, 지금 요즘에 사람들 많이 보면은 많이 흔들어서 찍더라고요. 흔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뭐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흔들어 찍는 사진을 찍어도 좋지만은 여기 포토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해서 복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복사된 레이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상단의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서 동작 흐림 효과를 클릭합니다. 동작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하고요. 각도는 90도로다가 해줍니다. 아래 위로다가 흔들리는 게 해야 되니까요. 거리는 한 800 정도를 해줍니다. 거리를 800 정도를 해주고 확인을 했더니 지금 흔들린 사진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밑에서 아래에서 마스크를 씌웁니다. 마스크를 씌우고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전경색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전경색이죠. 전경색이 검정색이 되도록 된 상태에서 불투명도, 이 옵션에 보시면 불투명도는 그 20 정도로 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요. 브러쉬 사이즈 키우는 방법은 대괄호 오른쪽은 커지는 거, 왼쪽은 작아지는 거죠. 여기 아래 하단 부분만 한번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은, 밑에는 조금 살짝 되살려주고 위에 쪽은 흔들리고, 요거 아주 예쁜 사진이 됐죠.
요런 식으로다가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제 완성이 됐으면 스탬프 비집을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해서 여태까지 작업을 했던 거를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지금 PSD니까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JPG로다가 작업이 끝났으니까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더 보정을 하겠다 하면은 PSD로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